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쾌걸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회장님, 부회장님, 대표님들을 모시고 또 우리가 리듬 댄스의 활성화, 또 우리 리듬 댄스가 녹론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회장님, 부회장님, 많은 리더들은 정말로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시고 경비를 들이셔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자, 먼저 우리 객석에 앉아있는 청중들께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앉은 순서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전국적으로 핫하게 뜨시는 매니아 바운스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절문 리듬 댄스 회장 니콜님 오셨습니다. 전국 동호회 회장 김낙근 회장님 오셨습니다. 리듬짝 강의 최고 1인자 김시덕 원장님 오셨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리듬계를 총괄하시고 매니아로서 아주 유명하신 우리 봉도님께서 오셨습니다. 전라북도 광주에서 배낭을 메시고 지금 금방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작첼님 오셨습니다. 대구 경북 모임의 회장이신 황치수 회장이 오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까 잠깐 리허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자리는 만들지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 바쁘시고요. 또 지금 사안이 어떤 모임이 아니고 우리가 리듬 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또 리듬 댄스가 하나 되고 전국의 많은 매니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리더들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일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감동스럽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리더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더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오늘 타이틀이 뒤에 있는 것처럼 리듬 댄스가 판타스틱 유토피아, 이렇게 지난번에 타이틀을 적었습니다. 정말로 리듬 댄스가 유토피아인지, 제가 지난번에 하양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들에게는 이 리듬 댄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2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혼란되면은 우리에게는 정말로 행복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리듬 댄스가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는 판타스틱, 유토피아, 천국 같은 그런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은 판타스틱이 아니고요. 바꿔서 말하면 판타스틱이면 천국이니까 반대는 지옥이에요. 히브리어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그러니까 무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유튜브에 행복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요, 지난번에 주제를 뭘로 했냐면은 리듬 댄스가 바뀌면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겁주는 것도 아니고 리듬 댄스가 바뀌면 왜 망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것은요, 전문적인 이론으로 말하면 귀납적 요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납적 요소는 뭐냐면은 종합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을 추론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왜 리듬 댄스가 바뀌면 망하느냐? 지금까지 리듬 댄스가 바뀜으로 인해서 20-30%의 리듬 댄서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리듬 댄서가 바뀌면 또 떨어져 나가고
그 우리는 그 데이터를 귀납적 그 말하자면은 데이터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판 두 판 바뀌면 결론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듬 댄스는 앞으로 바뀌지 않아야 되고 리듬 댄스가 바뀌면 망한다 이런 주제를 설정한 것이죠. 자, 기저 설명은 이것으로 좀 줄이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패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금 이렇게 이제 2년 동안 우리가 리듬짝 베이직을 근본으로 하는 춤으로 통일되게 있었는데요. 또 요 근래 와서 또 잠자는 호숫가에 이제 돌들이 던져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짜 새 춤을 만드는 목적이 뭘까요? 왜 새 춤을 만들까요? 박원순님. 그건 뭐 돈벌이 하려고 그러겠죠. 네. 그 일부 학원 원장님들이 학원에 수강생이 없다. 네, 네. 그러니까 또 새 춤을 만들어서 또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수강생이 없는 게 네, 네. 지금 그동안 춤이 수없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리듬 댄스가. 그러니까 리듬 댄스 매니아들이 전부 환멸을 느끼고 떠났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매니아 수가 별로 없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또 코로나까지 있으니까 거리두기 때문에 학원이 잘 될 수가 없었죠. 뭐 학원뿐만 아니라 식당 모든 게 다 경제가 고통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풀리려고 하는 판에 이것도 새 춤 만들어 갖고 또 이제 순박한 매니아들 또 주머니 털어 먹으려고 빤한 수작이잖아요. 세상에 7, 8년 동안 춤이 6, 7번 바뀌는 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죠. 도둑놈들이지. 예? 사기꾼들이고. 그 순진한 매니아들 그 주머니 털어가고 부자 된 사람 보지도 못했어 나는. 그러니까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원장님 학원 가보면 지금도 학생들 꽤 있더라고요. 네. 그 이상한 마인드 가진 사람들 하고는 선생 없고 네. 좀 더 하면 좀 더 심한 얘기 할 것 같아 갖고 이 정도에서. 네, 일단 예. 네, 박원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누구 특정인을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이 그룹에서의 어떤 집단을 이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면 새 춤을 만든다면은 목적이 수입을 돈. 위해서 돈. 순박한 매니아 주머니 털어먹으려고. 네. 저 지금 이 통합 리듬짝을 2년간 했거든요. 네, 네. 2년간 제가 뭐 왔다 갔다 학원 다니면서 레슨비에 뭐 기름값에 음료수에 뭐 이런저런 경비 들어간 게 네, 네. 아무리 싸게 봐도 500 이상은 넘어갔을 거예요. 박원순님도 뭐 아주 경비를 내고 착실하게 수강하는 그런 춤을 돈 매니아니까. 내고 배워야지 뭐 연초 30년이라고 돈 안 내고 배우면 춤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2년간 고생했는데 또 춤이 바뀌면 이거 돌아버릴 일이죠 이거 진짜. 네. 그리고 춤 선생이라고요. 저 30년. 아니 춤 30년 춘 놈이 무슨 따닥부터 스텝 몇 개 알아갖고 선생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또 춤을 만들어 거기 가서 배워야 되냐고요 또 이 춤을. 네. 다행히 리듬짝하고 뽕발하고 이렇게 합쳐서 통합 리듬짝으로 해서 옛날 매니아들이 지금 막 돌아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으면 되냐고요. 여기 새춤 뭔지 이거 이상한 춤들을. 아유. 자, 니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춤을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하우스님하고 의견이 같고요. 돈이 목적이 아니면 춤을 만들 일이 없어요. 그리고 춤을 만드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봤을 때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춤의 내공이 깊은 공력을 갖고 추는 사람이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 둘 카운트로 해서 스텝만 만들어서 그걸 상품화해서 꽃감 빼먹듯이 빼먹을 그런 소지로 만든 거고, 또 일부 원장님은 그렇게 만드는 부리가 있고 또 그걸 얼른 배워서 빨리 습득해서 내가 시장에 선점해서 그걸 빨리 배워서 그때 반짝 시장에 조금 돈벌이를 해보겠다고 해서 좀 실력이 조금 부족한 분은 거기 글로 줄 서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금전적인 이유 아니면 새 춤을 만들 이유가 없죠. 금전적이죠. 네. 네. 우리 이제 전국동호회 김낙근 회장님, 아이고 먼 길 오셨는데, 네. 말 주변은 없는데 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리듬짝을 지금 근 15년, 20년 했을 거예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리듬짝 그 변질된 부분이 지금 한 5년 이상부터 계속 변질돼 갖고 지금까지 왔던 거거든요. 이거를 다시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각 진영의 매니아님들과 그 단체장님들이 많이 고생들 하시고 지금 또 활성화돼서 이제 좀 놀만한 정도 되니까 또 어떤 춤을 만들어서 이 보급을 한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나는 진짜 지금 여기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만들어 보고하려고는 그 원장님도 이름도 불러주고 싶어. 내가 무지개 참는 거예요 지금. 참으셔야죠. 예? 예, 예, 무지개 참는데 네. 앞으로는 좀 각성들 하시고 원장님들이 좀 분발해서 매니아들을 그런 거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낙근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이번에 아주 김낙근 회장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말미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김시도 원장님, 원장님이시니까요. 네, 아우 저 자리가 조금 불편하시죠? 불편할 정도로 네. 미안합니다. 저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지금 자리뿐이 아니라 지나오면서도 계속 제가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창피하고 우리가 어떤 춤이 변하든 간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바꿔 입어왔고 저 또한 그렇게 따라다녔으니 저도 공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성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은 하나의 착각 속에서 자기만의 그 어떤 자아도취를 해가지고 이런 춤으로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돈도 물론 벌려고 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혼자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서 같이 참 동조를 하고 같이 공범 행동을 하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 얘기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은 없고 좀 이따 제가 안 돼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는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시득 원장님께서는요, 이 리듬 댄스가 하나 돼야 된다고 통합 리듬짝을 제일 처음에 시작하자 했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김시득 원장님이 춤이 변하셔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그만두셨어요. 춤세기를 혼자 떠나셨더라고요. 그랬죠, 김시득 원장님? 더 이상 춤 안 하겠다. 제가 전화 드려서 설득시켰어요. 왜 그러십니까?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으신데. 그 힘을 내셔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래서 김시도 원장님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춤이 하나 되게 가게 된 거에 대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라북도 대표님으로 봉도님이 오셨는데 봉도님께서 한 말씀. 저는 매니아로서 리듬짝을 한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 나온다면 춤이 그건 좀 바람직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재밌는 이게 춤인데 지금 그걸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리듬짝을 더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면 매니아들이 우리 리듬짝으로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새로 나온 춤은 좀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광주에서 전남 대표로 작셀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자 어렵게 이렇게 전국에서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전국에 계시는 지도자분들을 교육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춤이 이렇게 리듬짝이 한 20년 됐는데 나온 이후에 막 바뀌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건 돈이야. 근데 짧게 생각을 해서 리듬짝을 버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몇 가지 스텝을 가지고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많은 춤이 변해서 진짜 진정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떠나게 됐거든요. 뭐 하나 배워가지고 써먹을 만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고.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이 리듬짝을 안고 가야 원장도 살고 매니아도 살고 업주도 산다라는 것을 주창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모든 전국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다 리듬짝 속에 있는 발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발이.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매니아들이 안 따라다니면 돼. 부안해동 안 하면은 원장들이 새로운 춤을 안 만들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기본 지금 여기 와 계신 분이나 패널 분들이나 다 리듬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제 있으신 분이야. 학원 원장을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매니아들이 스스로 자성을 하면은 새로운 춤은 안 나온다. 네. 예. 아이고,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번에 저 하양에서 아주 큰 그 모임으로 대성황을 이루신 우리 대구 경북 모임의 황치수 회장님 한 말씀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원장님들이 새로운 발을 만들어낸다 하는 그 의미는 여러 가지를 두고 있겠죠. 방금 이제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성공을 했느냐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 학원을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확장하면서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대안을 제시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안 된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원장님에 대해서 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싶어요.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역에 생활하면서 많은 원장님들 봐왔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기본 춤은 잘해야 되겠죠. 기본이죠. 그 다음에 학원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영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 동호회를 결성하고 사람 대 사람 관계 속에서 거기 속에서 악유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다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삼박자가 돼야만이 학원이 운영이 됩니다. 매니아들 인사 안 한다 하면, 인사 좀 소홀히 했다가 학원에 갔는데 안 옵니다. 이게 매니아의 속성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원장님이라 하면은 춤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 본인의 상품을 알려야 됩니다. 알리질 않는데 어떻게 학원에 찾아옵니까? 그 상품을 알리는 것은 원장님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학원 운영을 하는데 힘들지가 않다라고 저는 근거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요 옆에 김시덕 원장님 동해안에 그 한번 버스 대절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청량리에 학원에 가신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동호회 결성했어요. 그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봄나들이 갔다 왔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예입니다. 원장님이 학원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인 그러한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학원이 유지가 되고, 유지가 된다 하는 건 리듬 댄스가 발전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들도 하나의 사업가죠. 어떻게 보면 작은.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제목에서 첫 번째 제목이 제일 밑에 제목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끔 가다가 원장님들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전부 다 이제 매니아들이시고, 이제 우리 김시덕 원장님은 지도자의 입장이고 디렉터이신데, 자, 매니아들은 그러면 책임이 없냐? 예? 자, 우리 바운스님이 아주 그냥 대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래도 우리 같은 매니아니까 좀 살살 때려주세요. 예. 아니, 매니아님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요새 이제 좀 시간이 나갔고 영등포 뉴욕을 계속 놀러 다녔어요. 네. 또 어떻게 춤추는 파트너도 좀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요. 또 그 전에도 그런 건 뭐 매번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학원이 안 되는 이유가 매니아들 돈 주고 춤 안 배우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대충 배우고
곁눈질로 대충 보이고 또 그렇게 배운 남자들이 거기 또 여자들 가리켜요. 누가 누굴 가리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춤들이 엉망이에요. 그리고 마인드들 자체가 이제 지금 이 댄스가 이 사교 댄스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평균 나이들이 다 한 65세 정도 되는데 아직도 가갖고 어떤 돈 있는 아줌마 등치려고나 하는 사람들, 돈 있는 할아버지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춤은 안 배워.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학원 근처도 안 가요. 주인의식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무슨 새로운 춤이 나오면 거기 기웃기웃 해갖고 저거 하고 남자건 여자건 매니아들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좋은 춤추고 예술하고 운동하다가 서로 삘이 오고 느낌이 좋아서 인연이 돼서 뭐 그렇게 가는 거야 뭐라고 해요. 어디 장소에 가도 그런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목적 자체가 돈 있는 할배 주머니 털라고 그러지, 돈 있는 할머니 등치려고 그러지,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들 이제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이제 좀 양지로 올라와야지. 언제까지 이래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돌팔이 선생들도 기생하는 거예요. 돌팔이 선생들도. 그렇죠. 문화가. 실력 있고 양심 있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네, 그렇죠. 예?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런 학원에 가면 학생 꾸준하게 있어요 지금. 네. 그냥 학원 문 열어놓고 어디 돈 있는 아줌마는 하나 오면 눈탱이 치려고나 생각하고 있고. 예?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춤 문화가 아주 지저분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좀 매니아들도 이거 리듬 댄스 학원비 제일 싸잖아요. 제일 싸. 네. 학원에 가서 좀 배우세요. 그래야 춤들도 좀 춤이 돼야지 뭐가 되지. 춤들은 다 곁눈질로 배워갖고 아유 진짜 꼴불견이야. 자, 그다음에 니콜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래서 매니아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시간인데, 매니아들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새침이 나오면 내화부동에서 열로 쏠리고 절리 쏠리고, 또 새침이 나오면은 내가 매니아라도 조금 춤을 상위권에 춘다고 생각하면은 얼른 그 선점을 해서 고수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욕심에 새로운 춤 하면 바로 쫓아가서 빨리 배우려고 그래서 빨리 자기가 그 상위권에 랭크되고 싶은 그런 심리도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심리도 있죠. 예, 그래서 그동안 춤 바뀔 때마다 누가 먼저 가서 배우냐 경쟁하듯이 그랬었는데, 그거는 이 통합 리드짝 매니아 단체가 없었을 때 얘기예요. 네. 이제는 통합 리드짝 단체가 생겨서 그것도 견제도 하고 매니아들어서 나갈 이정표도 제시하고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니아들도 내화부동에서 움직이는 그런 거가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기대해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니아들은 더 스스로 반성해서 새로운 춤이 나오지 않는 풍토를 스스로들 조성해야지 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뭐 갈수록 진국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같은 매니아지만은 우리가 반성해야죠. 그렇잖아요. 예, 새 춤이 새 발이 나온다 그러면 그 학원파들이 있어요. 먼저 쫓아가는 거죠. 그 네트워킹이 딱 돼 있습니다. 몇 사람들은 새로운 발이 나오면 원장님 만들면 그거 배워요. 또 옆에 또 선전하고 이러다 보면 엮여서 그 새로운 춤에 대해서 자꾸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김낙근 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니아들 뭐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을 한 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매니아들 좀 질책 좀 해주세요. 매니아님들이 실질적으로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매니아지만은 예. 그 원장님들이 어떤 춤을 가르친다 치더라도 지금은 이제 속질 안 해요. 그리고 쏘고서도 안 되고, 예? 그리고 원장님들도 아까도 좀 저 반성들 좀 하시라고 일부 원장님들한테 제가 충고비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매니아님들도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썩지 않는 그런 그 놀이문화로 우리 변질됩시다. 네. 아 역시
김낙근 회장님이십니다. 그래도 이제 마이크는 우리 저 김시덕 원장님께서 들으셨는데 김시덕 원장님은 디렉터 입장에서 매니아에 대한 이야기하면 또 학생 안 주르니까요. 요 주제는 넘어갑시다. 패스. 아니에요. 봉도님, 매니아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거 반성해야 될까요? 예. 저희들은 저도 리듬짝을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학원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학생들이 최하로 석 달을 했습니다. 석 달. 예, 그런데 지금은 매니아들이 뭐 학원을 가면 뭐 많이 해봤자 뭐 열흘, 보름 이렇게 하고 실력이 나옵니까? 절대 우리 같은 매니아들이 볼 때는 지금 이게 제대로 추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한다면은 네네. 학원 가면 연습이 쉽게 말하자면 스승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 매니아들이 굉장히 반성하는 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연습을 너무나 안 는다. 이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연습을 너무나 않는다. 좀 학습을 좀 제대로 하자. 자, 작사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매니아들. 예. 예, 우리 방금 앞에 패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매니아들이 스스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매니아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춤이 그렇게 수없이 바뀌어 왔는데 저는 초지일관 리듬짝을 안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 20년 전에 리듬짝을 배워서 놀던 사람들이 리듬짝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 나온 춤으로 가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우리 그 통합 리듬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매니아들을 일깨워 주니까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춤이 나오기도 어렵겠지만은 이 리듬짝을 벗어나서는 새로운 춤이 나올 수가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 매니아들이 어찌됐든 기본 틀을 내 것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까지 모든 나와 있는 모든 춤을 다 소화하고 놀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리듬짝 6개월씩 배웠어요. 처음에 배우신 분들 6개월 1년씩 배웠어요. 네, 3개월 네. 항상 넘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나온 춤들은 발 한 가지 뭐 리듬 한 가지 가지고 노니까 일주일 보름이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매니아들이 진짜 처음에 나왔던 모태인 리듬짝을 안고 가면은 원장도 살고 우리 매니아들도 떠나는 일이 없다 이거죠. 네,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 저 황치수 회장님까지 쭉 가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시덕 원장님한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새춤이 유입되었을 때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예, 세발.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은 파장은 네. 참으로 비참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다 저 뭐 길게 얘기하면 오랫동안 하겠지만은 네네. 지금은 새로운 춤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명백한 게 있어요. 저는 88년도 난스텝, 쿵난, 짱난부터 댄스 스포츠를 가르치면서도 그걸 꼭 접해서 했었습니다. 그 댄스를 한 42년 가르치는데 지금 현재로 그때도 리듬 댄스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 그 리듬짝이라는 것이 약 20년 전에 나와서 저희가 즉 한 10년 동안 재밌게 놀다가 어느 날 잔발 사박이라는 것이 나와서 바이러스처럼 쫙 퍼졌었어요. 이틀이면 배우고 3일만 배우는 춤이 나와서 갑자기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돼서 그러다 보니 리듬짝이 소외되고 잔발을 한 2년 동안 했는데 어디서 다크호스 같은 246이 딱 나와서 그때부터 춤이 다시 리듬 댄스가 부활이 됐죠. 저도 그래서 워낙 이 리듬 댄스는 너무나 우리들한테 좋은 춤이기 때문에 정말 임팩트 있고 이 사실 짝춤을 춰본 사람 아니고는 이 맛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댄스 스포츠를 하다가도 이쪽으로 와서 지금은 사실 후회해요. 왜냐하면 자꾸 바뀌어서 그걸 그대로 매진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짝춤이 좋아서 들어왔는데 그동안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사르균 춤을 베이직으로 두고 춤을 췄을 때부터 지금 그 뒤로 춤이 나온 것이 6, 7가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새로운 춤이 나오니까 좋아서 배운 분도 계시고 쫓아가다가
포기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것이 몇 가지 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프로수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춤을 100명이 췄다고 치면 이사륙을 새로운 춤이 나올 때마다 80명, 60명, 40명 프로수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 지금은 남은 것은 사실은 우리 리듬 댄스를 즐긴 사람들이 매니아 분들이 남은 사람들은 아직도 리듬 댄스의 그 짝춤을 못 잊어서 그리워하는 아주 골수 같은 그런 가진 사람들만 지금 쫓아오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마저도 떠나가게 생겼어요. 왜 새로운 춤이 나오면.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딱 그겁니다. 자, 춤이라는 건 다 좋습니다. 어떤 춤이라든 춤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다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정확하게 메인 베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댄스든지 메인 베이직이 정해져 있으면 그 메인 베이직을 두고 휘겨가 생겨나고 루틴이 생기고 하는 건데 어떤 춤이 하나가 나오면은 쉽게 얘기할게요. 따닥발, 육육발, 무슨 발 다 나왔을 때 그거는 바리에이션으로 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륙 했으면 이사륙만 갔어야 돼요. 리듬짝 있으면 리듬짝만 갔어야 돼요. 메인 베이직 하나를 두고 나머지는 사이드에 들어오는 거는 새로운 스텝이 나오면 전부 다 바리에이션 희귀로 써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주인공 인양 메인 베이직으로 만들어서 소수의 집단들이 만들어서 이걸 상품화 만들면은 다수가 그걸 또 쫓아갑니다. 바이러스 돼가지고 쫓아갑니다. 아까 저기 매니아분들 얘기 나왔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매니아분들도 거기에 책임은 있고 네, 네. 제가 말을 못 드렸는데 지도자도 책임이 많지만 매니아분도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네, 네. 있습니다. 누구 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네, 네. 참 우리 댄스 문화가 아직도 해방되고 나서 이렇게 문화가 짧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문화는 댄스 문화가 정부에서부터 옛날부터 양지에 못 나오게 음성 밑으로 까게끔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건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도 스크립된 게 있지만 문화체육부하고 문공부하고 많이 싸워서 90년대에 저희가 인가를 받아 그때부터 댄스 춤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허가를 내준 거거든요. 네, 네. 저는 그래서 많은 역사를 봐왔는데 지금은 메인 베이직이 바뀌면 춤은 다 좋아요. 그러나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메인 베이직이 바뀌어버리면은 안 된다. 안 절대. 되죠. 저부터 떠납니다. 네, 절대. 저는 이제 떠납니다. 예. 저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도 없고 네, 네. 창피해서도 못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춤이 메인 베이직이 자꾸 바뀌는 춤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메인 베이직은 있고 다른 춤으로 들어서 바리에이션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네, 네. 그러나 메인 베이직을 바꾸려는 그런 사람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네.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잘못된 거죠.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인 베이직을 바꾸는 거는요, 집을 대들보를 바꾸는 거랑 똑같아요. 대들보를 바꿔가지고 그 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우리 김시도 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매니아의 자세에 대해서 아까 한 번 더. 예, 예. 다 못한 얘기가 있어갖고요. 좀 살살 해주세요. 예, 예. 겁나요. 예. 네네. 아니 이제 아까 매니아들 좀 제가 깠는데요. 네네. 사실 그게 뭐 또 춤을 돈 주고 안 배우고 유튜브로 배우고 곁눈질로 배우고 네. 그런 사람이 또 자기도 춤도 안 되면서 콜라 때 가보면 여자들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 어이가 없죠. 네. 근데 그 많은 책임 중에 내 주변 지인들도 보면은 야 또 춤 새로 나올 건데 뭐하러 배워? 그런 말은 많이 하죠. 학원 안 간다고요. 그리고 선생이란 사람이 구력 자체가 없어. 춤 구력이나 연자가 없어요. 스텝 몇 개 배워갖고 선생한다고 하니 기존에 이 리듬 댄스는 이 묵은지들이 많이 쳤잖아요. 뭐 일자나 뭐 다 거쳐온 사람들이 추다시피 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춤 배우려고 이렇게 보면 갈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턱 멀어도 거기까지 가야 돼. 마음에 드는 원장 찾아서. 네네. 실력 있고 좀 양심적인 원장 찾아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게라도 네. 이 매니아들이 좀 배우긴 하셔야 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실력 있고 양심 있는 원장님들한테 가서 정확하게 몇 달이고 돈 주고 좀들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통할 리듬짝 안 변해요 이거. 이게 더 이상 나올 춤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 해주세요. 이 춤 어려운 춤이에요. 네네. 아니 저도 2년간 겨우 지금 몸에 붙였는데 이제 좀 물 올라서 놀만한데 또 바꿔?
야 이거 진짜 이게 쌍욕 나와요 이제 진짜. 예, 맞습니다. 자, 저 객석에 계신 분들도요. 예, 예. 잠깐요. 아 우리 저 바운스님만 계속 박수가 나와. 세게 하면 박수 나오나 봐. 예. 아니 우리 저 수석 부회장 저 경북 회장님. 세게 한번 해주세요. 박수 좀 나오게. 예. 그 박원순님이 하신 말씀에 좀 보완해서 제가 말씀을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춤을 리듬 댄스 배우는 게 춤이란 걸 처음 알았는데요. 리듬 댄스 그 당시에 리듬짝이죠. 배우러 나왔는데 그분들이 처음 받는 분들이 일자 하시다가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리듬짝을 하셨는데 그 구력이 기본 뭐 20년, 30년, 뭐 40년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공통적인 저는 느끼는 게 뭘 느끼는가 하면 자기 춤이 이거예요. 자기 춤이 이거야. 근데 제가 이제 리듬짝을 하면서 이제 눈을 이제 그 트여지니까 그 제가 느끼는 것을 이야기할게요. 학원에 가서 학원생으로서 정상으로 배우는 사람과 내가 4개월을 하면서 구력이 3, 40년 된다 하면서 사이비로 배우는 사람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거의 그 자아도취가 돼서 있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요 교본이라 하는 게 있어. 기본 틀이 있어가 각이 있게 노는데 그 사람들은 개인적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춤을 하니까 안 맞는 거죠. 봤을 때.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박원순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자 학원이 살려면은 자 리듬 댄서인들은 통한 리듬짝이든 그 리듬 댄서 전체를 묶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지역에 그 거주하는 지역의 학원에 가서 정상적으로 배워야 된다. 3, 40년 내가 4개월을 몇 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춤을 춰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 해야만 학원이 활성화가 되고 운영하는데 생계가 유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 발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춤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가서 호환이 될 수 있는 우리 베이직을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리듬 댄스인데 정상적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제가 원투설이 처음 와가지고 부킹을 시켜준데 잡아봤어요. 정상적으로 배우지 않는 사람과 정상적으로 배우는 사람과 안 맞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가지고 우리 매니아들이 진짜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도 살고 원장님도 살고 매니아도 즐겁게 놀 수 있는 리듬 댄스 판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걸 말씀드리고 이거 들었습니다. 네. 아, 화끈하게 강하게 말씀하시면 박수 많이 나오시네. 자, 그래도 이제 저쪽 객석에 계신 분들 조금만 참아주세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자, 아니 매니아들이 수강을 해야 원장님들도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배워야 된다는 거죠. 황치수 부회장님 말씀대로 네, 이 리듬 댄스는 네, 참 골 때리게 나홀로 고수들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저도 학원 가서 돈 주고 배웠는데 네, 네, 학원 근처도 안 가놓고서 자기 춤 최고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형 가서 좀 배워 그랬더니 야 내가 구력이 얼만데 네, 네. 많다니까요. 아,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실력 있고 양심 있는 원장님들이 너무 없어. 네, 그것까지만. 선생이 너무 많아. 아무나 돈하게나 선생이. 그것까지만요. 선생님들도 또 자기 나름대로 다 자질을 겸비한다고 하시는데 매니아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매니아들이 춤을 배워야 돼요. 통합 리듬짝도 배워야 돼요. 옛날에 하셨던 분들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원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지 않고 학원이 운영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들어가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만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조직이나 개인이나 어떤 행태에 있어서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응?
두 가지를 가지면 둘 다 죽어요. 응? 예를 들어서요. 임신부가 애를 낳았어요. 애가 붙어서 나왔어요. 쌍둥이가. 그걸 보러 뭐라고 그럽니까? 쌈쌍둥이라고 그러죠. 쌈쌍둥이. 그런데 이 쌈쌍둥이가 크다 보니까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를 안 하면 둘 다 죽어요. 그 부모가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리고 하니까 어떤 경우에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한 아이가 잘못되더라도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수술을 했어요. 우리 리듬 댄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하나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원장님들은 수입이 안 돼서 춤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원장님 저한테 와서 진짜 그러더라고요. 미안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힘든 거는 지금 원장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코로나 힘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세 발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입이 돼요. 그러면 또 그것이 끝나면 또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두 개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세 발을 계속 만들어서 원장님들은 수입도 되고 매니아들은 매니아들 활성화되고 가고 이러면 좋은 건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세 발을 만들면 뭐 매니아들은 자꾸 떠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수술하고 그 원장님들이 통합 리듬짝이나 리듬짝 계열 안에 들어온 춤들을 열심히 멋있게 루틴이나 스텝들을 만들어서 자생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요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님, 네. 우리나라 지금 리듬 댄스 매니아 인구가 몇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요. 거기에 비율해서 선생님들 수는 몇이나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어떤 그 이렇게 너무 많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제일 자격 없는 처음에는 선생님들. 1, 200 정도 됐어요. 3, 400. 리듬짝 처음에 나올 때 통계상으로.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리듬계 숫자를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리듬 댄스가 좀 초라해 보니까요. 리듬 댄스의 숫자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옛날에 있었던 3분지 1 정도 남아 있을까요? 니콜리. 제가 그런 잘 안 되죠. 그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네. 아니 지금 뭐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동네 식당도 음식 잘하고 서비스 좋은 데는 살아남는 거고 네네. 안 되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실력 있고 양심 있고 성실히 하시는 분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네네. 대한민국은 시장 자유 경쟁 체제잖아요.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네네. 선생들 실력 없고 돌팔이들 눈탱이나 보려고 하는 선생들까지 다 안고 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여긴 자유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안고 간다. 자유 경제 체제 시장 원리는 스스로 도태라든지 그렇죠. 스스로 이제 말하자면 자기가 노력해야죠. 성장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학원이 안 돼서 돈이 안 벌려서 채춤을 만든다 이런 사람들까지 이해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개인적으로 그럼 매니아는 뭐가 돼? 매니아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심정도 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둘을 다 우리가 안고 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도 이 통합 리듬짝, 리듬 댄스가 통일된 이 안에서 자생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 매니아들은 그 원장님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많은 그 매니아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또 그다음에 자 잠깐만요. 김낙근 회장님 이렇게 그 리듬짝으로 멋지게 춤을 추고 있으면 어디에서 새로운 소스가 넘어올까요? 어디서? 어떤 춤 추는 사람들이? 뭐 일자나 뭐 tempo나 사귀에서도 넘어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내일 모레부터 이제 마스크 벗습니다. 이제 앞으로 활성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말하자면은 리듬 댄스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다 모이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자리는 만들어지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리듬 댄스의 발전과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전국에서 이렇게 자기 사비 들여서 오신 우리 리더님들, 회장님들, 부회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1시간 동안 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합시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체가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매니아들한테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춤은 하나로 가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박수 한번. 자, 마이크 저쪽으로 한번 주세요. 자, 오케이님. 새로운 발이라든지 이런 발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매니아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리듬 댄스에 더 이상 새로운 춤이나 새로운 발은 매니아들은 원치 않는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이크 받아주세요. 자, 매니아 여러분, 우리가 소수가 모였지만은 이 소수의 말씀이 다수의 말씀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자담회를 하고 이렇게 모이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리듬 댄스, 우리 중년의 제2의 살, 이 도구를 우리는 뺏기지 않아야 됩니다.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쟁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광주에서 오시고요, 전주에서 오시고, 대구 경북에서 오시고, 경기도에서 오시고, 서울에서 오시고, 충청도에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우리 리듬 댄스를 사랑하는 그런 리더들이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리더, 회장님, 부회장님, 대표님들에게 박수 주시고, 그 다음에 매니아님들한테 박수 주시고, 할 말은 정말로 너무나 많으나 오늘 자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니아 여러분, 우리 리듬 댄스는 반드시 활성화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 리듬자 콜라텍엔 많은 사람들로 넘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된 춤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